미지과학입니다. 앞편의 생명 제조 과정과 곤충꽃 제조 회사에 대한 내용 어떠셨나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생명체는 누군가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생명체 제조, 특히 육식동물 및 유성생식 탄생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생물이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다른 생물을 소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생명공학 기술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가 제시한 해결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곤충과 화초가 전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접점은 명백하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화초는 번식을 위해 곤충과의 공생관계를 요하는데 그 이유는 꽃과 곤충이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만 이 회사는 기생충과 박테리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영어로 하면 벅스 앤 블룸이라고 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기생생물 제작의 타당하고 유일한 목적은 유기물의 분해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기생생물 제작을 정당화했지만 시장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그들은 대형 홍보회사와 영향력이 있는 정치 로비스트 집단을 고용하여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섭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미화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판촉 활동에 쓸 과학적 이론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은 에너지원으로 음식 섭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작된 어떠한 생명체도 외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햇빛, 무기질, 식물성 물질만을 소비했지 음식으로 다른 동물들을 먹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고 보니 사람도 햇빛을 보면 비타민 D가 생성되죠?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벅스앤블룸은 육식동물을 설계 제작하는 사업에 돌입했고 얼마 되지 않아 너무 많은 동물들이 음식으로 먹혀 그 동물을 대체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위 관료들을 전략적으로 매수한 뒤 그들의 도움으로 벅스앤블룸은 다른 회사들에게 생명체들을 대체할 기반으로 유성생식 사용 권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벅스앤블룸이 유성생식의 청사신을 개발한 최초의 회사였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자극 반응하여 짝짓기, 세포분열, 자가재생 동물들의 선 프로그램된 성장 패턴을 생명체에 심는 생명공학 기술 절차에 관한 특허권도 물론 벅스앤블룸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수백만 년에 걸쳐 다른 생물공학 회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세포 설계 시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야 했다고 합니다. 실용성 없어 불편하고 힘든 작업 때문에 다른 생명공학 회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생체공학 산업의 붕괴와 몰락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음식과 섹스라는 개념은 궁극적으로 벅스앤블룸도 포함해서 전체 생명공학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합니다. 생명체 제조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면서 생명공학 산업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종이 멸종되었을 경우 새로운 생명체 제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멸종된 종을 대체할 방법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아주 멀리까지 떨어진 행성 어딘가에 생명공학 기술에 관해 기록된 컴퓨터 파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마 실험실이나 컴퓨터도 어디에선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에 남아있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일이 도메인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에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와우, 멸종위기 동물은 생명제조 회사가 망해서 단종돼서 또 못 만든다는 것이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유성생식 기술의 바탕에 있는 핵심 개념은 순환적 자극 반응 발동기라 불리는 화학 전기적 상호작용의 발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관상 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번식 충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프로그램된 유전적 구조에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나중에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살을 가진 생물학적 육체들에 적합하게 응용 개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호모사피엔스 타입 육체의 생식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은 몸속의 화학 전기 트리거 장치라고 합니다. 인간 몸이나 그 외 살을 가진 몸에 살도록 EGB를 끌어당기는 트리거는 인위적으로 새겨놓은 전자파동을 이용한 것인데, 이 전자파동은 EGB를 끌어당기는 탄미적 통증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상태의 EGB를 잡기 위해 썼던 것들을 포함해서 우주의 모든 덫은 탄미적 전자파동을 미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EGB에게는 탄미적 파장으로 유발되는 감각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 통증과 아름다움의 전자파장이 결합되면 EGB는 거기에 빠져 몸속에 꼼짝없이 갇히고 만다고 합니다. 소나 여타, 포유동물과 같이 열등한 생명체의 생식 트리거는 향선에서 분비된 화학물질인데, 이 향선은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으로 자극받는 생식의 화학 전기적 충동과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기능은 생명체가 식량이 부족할 때 더 많이 번식하게 하는 영양적인 차원과도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굶주림은 현재의 유기체가 생존이 어려워졌을 때 다음 세대로 계속 재생하여 생존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번식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구조는 모든 종의 생명체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유럽보다 아프리카가 출산율이 좋은 것이었군요. 아프리카는 항상 굶주린데 아이가 많아서 궁금했었는데 이런 이유도 있었군요. 이상으로 생명체에 대한 내용, 육식동물 탄생 배경과 성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외계인이 생각하는 현대과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